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 뉴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찾아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시작 전에 한자성어를 공부하고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입니다. 자초지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막내의 야구방망이라는 수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의 한자성어인데요. 자초지종은 뜻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한자성어인데요. 이 자초지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막내의 야구 방망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작품을 볼 때 제목을 잘 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막내라는 인물을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야구 방망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다라는 거죠? 막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막내는 중심 인물이 되는 거고요. 이 야구 방망이는 중심 소재, 두 글자로 줄이면 제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우기 전에 이 글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글의 종류는 뭐냐면 수필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필에서 기억해 둬야 될 게 있는데, 수필의 갈래의 특징을 정리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어떤 글이냐면 신변 잡기적인 글이에요. 이게 이제 수필의 정의가 되거든요. 신변 잡기가 뭐냐 정리 잘 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신변 잡기라는 말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신변잡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주변에서 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수필의 특징이 나와요. 이제 수필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이다. 직접 겪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잡다한 일. 아주 다양한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다양하다. 또 잡다한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무형식의 글이다. 자,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게 이게 문학 작품이거든요. 문학이에요. 문학, 시, 소설, 수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문학에서
이 수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글쓴이, 작가가 되겠죠? 글쓴이가 글 속에 등장하는 나예요. 이게 수필만의 특징이에요. 시하고 소설은 글쓴이하고 나하고가 달라요. 작가하고 글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 혹은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수필은 글쓴이가 곧 글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필의 어떤 갈래의 특징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 막내의 친구들 7, 8명이, 7, 8명이 마루에 둘러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들. 그러나 개구쟁이답지 않게 조용했다. 개구쟁이인데 개구쟁이답지 않게 조용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흥미, 호기심, 유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도 초등학생 때 굉장히 떠들고 장난치고 많이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이면 활발하고 장난치고 이럴 텐데 굉장히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독자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왜 조용한지에 대한 이유도 궁금해지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아이도 있었다. 그날 저녁에 막내는 야구방망이 하나만 사달라고 졸랐다. 조르는 대로 다 사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는 사주마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을 할 때 방망이 하나를 사다 주었다. 자, 그러니까 막내가 나왔고 방망이 다 나왔어요. 방망이 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야구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날부터 막내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어떤 때는 하늘에 별이 떠야 방망이에 장갑을 꿰어매고 새카만 거지 아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새카만 거지 아이.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막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막내를 말하는 겁니까? 막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서 아주 더럽혀진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새카만 거지 아이의 원관형은 막내죠. 이거 뭐예요? 은유법이잖아요. 여기는 은유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흘을 굶은 놈처럼 밥을 퍼먹는다. 보세요. 사흘을 굶은 놈처럼 밥을 퍼먹는다. 지금 뭐처럼 나왔죠? 이거 직유법이죠. 누가? 막내가 밥을 와구와구 먹는 거예요. 와구와구 먹었다. 그러니까 왜 밥을 와구와구 먹었을까? 거지처럼. 그것은 야구를 매우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야구를 열심히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연습 좀 하느라고요. 이 캄캄한 밤에 공이 보이니 막내는 말이 없었다. 또 이렇게 늦으면 혼날 줄 알아 하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막내하고의 있었던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도 여전히 늦었다. 나는 저기 걱정스러웠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야구를 한다면 그건 취미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쏠려서 별이 떠야 돌아오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또 왜 또 이렇게 늦었니? 막내는 또 말이 없었다. 말 못하겠니? 그러자 막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일 모레가 시합이에요. 무슨 시합? 5학년 각반 대항 시합인데 우리가 꼭 이겨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유가 되죠. 어떤 이유? 막내가 늦는 이유죠. 그때 막내의 얼굴에는 너무나 진지한 빛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떠올랐기 때문에 더는 무엇하고 야단을 칠 수가 없었다. 그럼 시합 끝나면 일찍 오지? 예. 그런데 시합 날이라던 그날 막내는 우승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아, 굉장히 지금 요 행동,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그 인물의 뭐를 알 수 있냐면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고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밥도 운동을 해서 배가 고프던데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잠자리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러면 막내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마음? 상심이 크다. 왜요?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나치게 승부에 민감한 것은 좋지 않을 듯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니? 갑자기 서두르면 못 써. 하고 이불을 벗겨주었다. 그러나 막내는 무슨 대단한 한이라도 맺힌 듯 누운처럼 면벽을 하고 있었다. 면벽이라는 거 밑에 나와 있죠? 벽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 이튿날도 또 늦었다. 나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잃은 듯해서 왜 이렇게 늦었니? 시합이 끝나면 일찍 오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고 좀 심하게 나무랐다. 혼났죠? 그제야 막내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자초지종 오늘의 한자성어였었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다음에 적는 것은 그 이야기의 대강이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막내의 기억으로 묶어보시고, 담임 선생님은 마음 난짓한 남자분이신데 무슨 깊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서 한두어 달 쉬시게 되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막내의 반 아이들을 이 반 저 반으로 나누어 붙였다. 그러니까 막내의 반은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배치해주는 대로 가보니 그 반 아이들의 괄시가 말이 아니었다.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괄시를 받을 때마다 옛날의 자기 반이 그리웠다. 선생님을 졸졸 따라 소풍 가던 일, 운동회에서 다른 반 아이들과 당당하게 겨루던 일, 이런저런 자기 반의 아름다운 역사가 안타깝게 명멸하는 것이다. 때로는 편찮으신 선생님이 무척 보고 싶어서 길도 잘 모르는 병원에도 찾아갔다. 명멸하다라는 건 뭐냐면 있었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 나으셔서 오실 때까지 우리 기죽지 말자 하며 서로 격려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운이 팽배해지자 어떤 기운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이른바 간부였던 아이들은 자기네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몇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모였던 것이고, 그 기죽지 않은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야구대회를 주최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자, 니은으로 묶어볼게요. 이게 자초지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막내가 그동안 늦은 이유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반이 해체되고 다른 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기운내서 선생님 모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방법, 그리고 열심히 살고 기죽지 않은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야구 대회 우승인데 그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느라 늦었던 거예요. 연습은 참으로 피나는 것이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도 누구 하나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진지한 태도가 드러나죠. 연습이 끝나면 또 작전을 세우고 검토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하늘에 푸른 별이 떴다. 어느새 하늘이 푸른 별이 떴다. 이거 상징이잖아요. 푸른 별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라는 거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푸른 별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죠. 우리 비유법과 상징법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 반 저 반으로 헤어진 아이들은 예선부터 한 사람 빠짐없이 응원에 나섰다. 정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없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정말 오기 싫었는데, 그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좀 어떻게 하면 좀 하루 빠질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올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은 반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보니까 반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응원에 나섰고 그 응원의 외침은 차라리 처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광의 도가니처럼 들끓던 결승에서 그만 패하고 만 것이다. 도가니처럼, 이 직유법이죠? 여러분, 도가니가 뭡니까?
쇠를 녹이는 그릇이에요. 그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막 열이 막 엄청나고 팔팔 끓죠. 그만큼 뭡니까? 열기가 아주 들끓었다. 그러니까 결승전의 열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뜨거운 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 패하고 만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우린 해야 돼. 다음번에 반드시 우승해야 돼. 선생님이 다 나가실 때까지 우린 누구 하나도 기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요 막내의 이 대사, 막내의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이죠. 막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를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감동도 받은 거죠. 무슨 만국민 나라 이름 백성이죠? 독립운동사라도 읽은 것처럼, 만국민의 독립운동사라도 읽은 것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직유법을 사용했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뭡니까? 막내의 결연한 의지에 나는 뭐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나는 막내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의 결연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비유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만국민의 독립운동사라도 읽은 것처럼 감동 비슷한 것이 가슴에 꽉 차오르는 것 같았다. 감동이 꽉 차오르는 거죠. 학교라는 데는 단순히 국어 수학이나 가르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죠. 학교는 비단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튿날 밤 나는 늦게 돌아오는 막내의 방망이를 믿어온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아주었다. 이 부분 이제 나는 구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막내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막내에 대한 믿음이죠. 대한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견함. 대단하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어떤 대견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막내와 그 애의 푸른 애들의 그의 친구 애들의 초롱초롱한 눈같이 맑고 눈 같은 맑고 푸른 별 2개 하늘에 떠 있었다. 지금 요 부분 막내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그 애의 친구 애들의 초롱초롱한 눈같이 맑고 푸른 별 2개가 하늘에 떠 있었다. 이거 직유법을 사용했어요. 이 직유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내와 막내 친구들의 그 순수한 동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푸른 별 2개, 여기는 뭐가 드러납니까? 상징도 드러나죠. 푸른 별 맑고 깨끗하죠?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처럼 맑고 푸른 별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거 맑고 푸른 별 뭘 말하는 겁니까? 순수한 동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내의 행동을 존중하게 됐고 막내의 야구방망이는 믿어온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29쪽 꼭대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갈래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수필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제재는 야구방망이, 주제는 야구 시합을 통해 단결심을 배우는 막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 야구방망이야. 야구방망이를 받아주는 나의 행위. 맑고 푸른 별 속에 뭐가 담겨있다? 상징성. 어떤 것? 야구방망이를 받아주는 나의 행위.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막내에 대한 믿음, 맑고 푸른 별, 초등학생들의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야구방망이가 상징하는 건 뭐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야구 시합을 통해 단결심을 배우는 아이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과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전체를 좀 잘 정리해서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구 방망이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야구 방망이의 역할 이거 중요합니다. 역할 그리고 상징 역할부터 보도록 할게요. 야구 방망이의 사준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막내에 대한 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라고 좀 정리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거 플러스 될 수 있죠? 또한 막내 반 아이들이 단합하게 하는 매개체. 막내 반 친구들을 단합하게 하는 매개체가 야구 방망이죠. 야구로 하나 돼서 똘똘 뭉쳤죠. 그리고 또 하나 부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재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재, 두 번째 반을 단합하게 만드는 소재, 세 번째 부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징성, 막내 반 아이들의 단결심, 그리고 막내 반 아이들의 자존심, 그리고 막내의 노력을 상징한다라는 거. 야구 방망이 상징성 첫 번째 단결심,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 노력,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막내의 야구 방망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32쪽과 33쪽, 34쪽까지 활동을 해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